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작년에 부인 이름으로 분당 아파트를 갭 투자해서 7억을 벌고도 사퇴를 거부하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결국 목이 잘려 직은 내려놨지만 갭 투자 집은 지켰습니다. 이상경 바로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죠. 이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 아닙니까? 갭 투자 논란, 사과 그리고 사퇴, 이건 늘 봐오던 정상일 뿐입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습니다. 집까지 지면 다 죄인이고 사면 투기꾼이고 이 잘못된 인식이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매매는 막히고 전세는 말라붙고 월세는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부 집 부자라는 거죠. 강남 집 부자들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 뒷손으로는 강남 아파트 계약서, 벌리는 입은 정인을 말하나 손은 투기에 가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형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몰리자 입을 닫았죠. 하기야 먼 낯짝으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만든 대책이 아니라 용산에서 내려 찍은 대책이라는 뜻이겠죠. 말 만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합니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휴가 중입니다. 겸손은 힘들다더니 부동산 계엄령 보고 나니 서민들 힘든 걸 양심이 더 힘든가 봅니다. 당 지도부는 지주군도 조용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거면 당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 모르겠당입니다. 문재인 때도 똑같았습니다. 재건축 막고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그 결과 집값은 2배 오르고 민심은 반토막 났고 결국 정권도 빼앗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 시즌2를 찍고 있습니다. 왜 좌파 정부가 정권만 잡으면 이렇습니까? 제목은 부동산 실패의 복습 노트입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공급 그리고 닥치고 또 공급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을 누르기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 와중에 장외에서 또 하나의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용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아파트 4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집은 구로구의 실거주 아파트 하나, 상속받은 고향의 94세 노모가 사시는 집, 국회 앞에 오피스텔,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부 합쳐도 8억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재명이나 김병기 의원이 가진 아파트와 바꾸자면 저는 당장 바꾸겠습니다. 세금도 내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죠. 민주당의 이런 비판은 마이바흐와 벤틀리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너 차가 4대나 있네라고 공격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들이 가진 자를 비난하는 코미디 꼴입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사고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상경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 하나. 정부가 이 상식을 깨닫는 날 국민은 전세가 아니라 정의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국민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7%였고 서울에서는 무려 49%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36%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